다음 교회가 우리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다문화 공동체를 어떤 형식으로든 조금씩 돕기를 원하고, 그 돕는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건 외국인이나 또는 한국어가 능하지 않은 교포 또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한국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외국인이나 또는 그 한국어를 잘 못하는, 잘 말은 할 수 있지만 쓰기가 어렵거나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전에 듣는 예전에 노인들 중에 그 문맹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은 정말 옛날 이야기도 구수하게 잘 하시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글자를 쓸 수 없고 또 글자를 읽을 수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한국에 와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의 그 외국인 노동자나 또는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섬기게 된다면 글자를 쓰는 것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글자가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어는 이 글자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모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국인들에게 모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모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그냥 글자를 가르치면서 소리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모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말의 모음은 제가 글씨로 쓰면 사실은 단모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단모음에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단모음을 보시면 우리말의 단모음은 아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가 있죠. 그 다음은 여입니다. 오가 있고 요, 우, 요, 그리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충분히 숙지를 시키신 다음에 이것이 아부터 이까지 10글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아와 야의 차이가 뭐냐면 그 줄이 하나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줄이 옆으로 줄이 2개가 가는 것 또는 오와 요의 2개가 가는 건 전부 다 이모음이 있습니다. 그건 영어로 얘기하면 Y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그걸 기억하라고 하면 좋고요. 글자의 순서를 기억하는 걸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오른쪽으로 팔을 하나 뻗으면 아가 되고 2개를 뻗으면 야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번에 왼쪽으로 하나를 뻗으면 어가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제가 또 하나의 팔을 뻗으면 여가 되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워 있다면 한 손을 올리면 오가 되겠죠. 그리고 한 손을 더 올린다면 요가 되죠. 자, 제가 누워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한 손을 내리면 우가 되고요. 2 손을 내리면 유가 됩니다. 이 순서로 기억하면 학생들이 글자를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누워만 있다. 그러면 의가 되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면 이가 되겠죠. 이렇게 10개의 글자를 학생들에게 순서로 가르쳐 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쓴 10개의 글자에서 아야 어여를 완전히 숙지하면 그 다음에 자음을 결합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을 그 앞에다가 기억을 결합하면 가가 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캬, 거 이런 순서로 외워서 이 글자의 조합의 원리를 기억하시게 되면 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히까지 우리말의 글자는 140글자인데
이거를 통으로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자의 결합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40글자를 외웠다면 사실 한국어는 거의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이들이나 글자를 쓸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말의 복모음입니다. 복모음은 모음이 두 개라는 거죠. 외국인 중에 특히 중국인 중에 이럴 수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자가 어떤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하나의 글자가 완성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의 글자를 그림처럼 통째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흔히 아는 매산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그냥 산이라고, 중국어도 똑같이 산인데 그들은 산이라고 외웠지만 그것이 어떤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되게 어려워하는데. 근데 사실은 중국어에도 모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어 병음으로 하면 병음으로는 이렇게 SAN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지금은 기억하기를 자음과 모음과 다시 자음의 결합이라는 걸 아는데 평소에는 그냥 산 이렇게만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결합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음이 두 개가 겹쳐서 발음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중국 학생들, 또 일본 학생들도 그런데 우리말의 복모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썼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우리말의 복모음은 정말 간단한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내려갔다면 아까 어디까지 갔어요? 이까지 갔죠. 근데 우리말의 복모음은 이 이라는 글자를 하나씩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에서 저 맨 끝에 있는 이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예요. 그 다음에 야에서 이를 하나 더 하면 예가 되겠죠. 그리고 어에서 이를 하나 더 하면 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언어는 쭉 갑니다. 이게 복모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인 오로 왔을 때 오에다가도 물론 이거 하나 하면 왜가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먼저 뭘 결합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그 모음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에서 설명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복모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단모음에다가 이를 결합하면 되는데 단 오와 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자, 다른 거는 다 이를 붙이면 우리말의 복모음이 되지만 오와 우는 저는 보통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는요. 우리가 제일 앞에서 배운 아라는 모음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오의 집에 아가 놀러 오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와 아는 쉽게 말하면 프렌드십이에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의 친구가 아면 아의 사촌 정도 되는 아까 애가 있었죠. 이것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사촌도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말의 복모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에다가 아까 한 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사실은 국어사전에 글자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양성모음의 조합이긴 한데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와 아가 친구고 아의 사촌인 애도 오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원래 복모음인 이가 결합하면 외해서 뭐 외할머니나 외국인 하는 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은 우입니다. 자, 우는 누구하고 친구가 될까요? 세 번째 모음인 어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가 우의 집에 놀러 오죠.
그러면 워가 되겠죠. 물론 어의 사촌인 애도 있죠. 그러면 우의 집에 사촌도 놀러 오면 왜가 되는 거죠. 웨이브, 웨이터 하는 그 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모든 복모음의 기준인 이가 되면 위가 돼요. 이게 복모음의 결합 규칙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게 모음 조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오의 집에 어가 놀러 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의 집에 아가 놀러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이상한 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자를.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글자를 많이 씁니다. 자, 마지막에 의와 이가 만나겠죠? 그게 우리가 의입니다. 의. 뭐 의자 할 때 의. 자, 이거는 발음이 한 4종류 정도로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떤 때는 의가 되고 어떤 때는 애로 발음하고 소유격인 의 대신에 사용할 때는 애로 되고 단어의 마지막 의가 될 때는 이로 되죠. 예를 들면 회의 시간이지 회의 시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음과 결합하면 이처럼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 영희가 아니라 내 친구 영희라고 얘기하죠. 희망이지 희망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복모음이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야지만 이상한 글자를 쓰지 않게 돼요. 이게 복모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면 글자를 기억하고 또 이상한 글자의 조합을 만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뭘까요? 이제 우리말 글자에 굉장히 또 어려움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은 받침이죠. 받침을 찾는 방법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 받침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중에 받침이 거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받침이 거의 없어요. 일본어는 유일하게 있는 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니 산 할 때 이런 그 니은 같은 받침이 있긴 하지만 거의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받침에 여러분들 왜 코미디 시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뭐 사랑 하모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함하고 미음 받침을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받침 그렇지만 또 상당히 많은 언어 중에 받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어처럼 받침이 다양한 언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받침을 기억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음과 모음을 다 알게 된다면 마지막에 쓰는 자음, 그래서 영어로는 final consonant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자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면 거의 비슷해요. 영어도 보면 영어에 뭘 할까요? 영어에 뭐 gap이라는 단어를 보면 G-A 뭐였죠? P예요? B예요? P였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P가 받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만일에 한국어로 쓴다면 이걸 한국어로 쓴다면 우리는 이런 거죠. G니까 가에다가 A니까 A로 쓰고요. 예를 들면 P니까 비읍이나 또는 피읍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의 모음 다음에 나오는 자음이 거의 우리말은 받침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이거를 쓰고 싶다면 만일에 뭘 할까요? 펜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P가 되고 E가 되고 N이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P, E 그리고 N을 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펜이 되겠죠. 다시 한국어로 쓰면 P가 이게 될 거고요. E가 이게 되겠죠. 그리고 N을 밑으로 쓰면 되죠. 이게 펜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받침을 쓰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글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